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의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최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한 것인데요. 이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명목 GDP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이른바 초대형 FTA가 출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가맹국 사이의 관세 문턱을 낮추고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이 협정의 기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지금은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했지만 RCEP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이 관세가 최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서명식에 화상을 통해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협정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전반적인 무역 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이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정은 이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자유무역 시장이 열린 만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다자무역 협정과 이를 대비해온 중국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RCEP 협정 출범에 가장 반색하고 나선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서명식 이후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면서 다자주의의 역사적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14개국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RCEP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협정 체결이 영내와 전 세계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으로 아태 지역은 더 통합돼 이전과는 달리 심도 있는 협력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회원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덧붙였죠. 또한 중국 학계 역시 RCEP 협정에 희망 섞인 기대를 내놓고 있는데요. 바오제민 인민대 교수가 RCEP 협정은 FTA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중국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무역 자유화와 글로벌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의 중국 모델과 중국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 주도의 세계 무역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대대적으로 반색하고 나선 이유는 이 협정이 2011년부터 중국이 공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이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중국을 제외한 채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까지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체결을 추진했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 RCEP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2012년부터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독려해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TPP가 2015년 10월 타결된 뒤 2016년 6월 참여국들이 공식 서명까지 마치면서 주도권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굳어진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간 대선 레이스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바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2017년 1월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때만에 노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TPP 탈퇴를 기회로 삼아 RCEP 협정 체결에 주력했고 8년간의 물밑 작업 끝에 마침내 최근 각국의 공식 서명을 이끌어내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 이번 협정이 더욱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RCEP 협정이 중국과 일본 간 첫 FTA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간 관세 인하 협정을 달성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자유무역의 테두리에 포함시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RCEP 협정으로 얻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진핑 주석 역시 조만간 3차례 국제회의와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한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대처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보인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은 최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또한 대중국 압박이 거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포위 전략을 뚫기 위해 RCEP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우군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RCEP에 대해 애써 무시해온 미국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RCEP 협정에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에 대항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대화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죠.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맹세한다면서 취임일인 1월 20일에 구체적인 발표를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며 RCEP 협정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RCEP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보 시절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제조업에 의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단 며칠 만에 곧바로 난관을 맞게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뺐던 TPP조차 복귀할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 언론들은 자칫 미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TPP에 복귀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TPP 복귀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TPP에 재가입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RCEP 협정에 참여하면서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모양새인데요. 특히나 오바마 행정부 당시 TPP 등 무역협정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미국의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를 잃은 경험이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인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외국에 선물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2022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외국과의 무역협상보단 미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RCEP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 내에 있다는 점을 크게 신경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당장 청와대는 이번 협정에서 중국의 힘을 애써 배제하고 나섰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RCEP 협정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RCEP 협정이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반중 성격이 강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한국도 동참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이번 협정에 한국이 들어간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므로 훗날 미국이 CPTPP 협정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RCEP에 중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들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경우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오랜 시간 참여 여부를 저울질했다가 최근 불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인도는 RCEP 협정으로 최대 90%까지 내리도록 하는 수입 관세로 인해 중국의 값싼 농산물 등이 자국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탈퇴를 선언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와 다르게 진짜 인도의 속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인도의 이번 탈퇴 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의 탈퇴 이유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자국 산업 보호라는 보호주의 무역 논리가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웃 국가와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거부한 측면도 강하게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난 6월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며 양국 관계가 최악이 되자 인도는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인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협정에 중국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서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 또한 RCEP 협정이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홍콩 상하이 은행의 스튜어트 데이트 아태 은행장에 따르면 RCEP은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역시 RCEP 협정은 교역 분야에서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경고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서명으로 중국은 승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죠.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 RCEP의 첫 가입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미국이 일방주의에 입각한 무역전쟁을 추진하면서 영내 무대에서 후퇴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경제성장과 교역,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후 자유무역 벨트를 매개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인데요. 청와대가 애써 표정관리에 나섰지만 사실 한국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추진하는 두 거대 협정을 모두 가입하게 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역업계에서는 한국의 이번 RCEP 협정 가입 이후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CPTPP에 재가입을 추진하는 시기가 오면 아세안 국가들도 CPTPP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면서 RCEP 가입 이후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RCEP 협정은 사실 한국과 일본을 빼면 이렇다 할 핵심 국가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CPTPP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경제 강국이 모두 포함되어 세계 GDP의 59%에 달하는 만큼 RCEP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무역 생태계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떤 무역 협정에 가입하든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 정부 역시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역시 필요하다고 느끼면 CPTPP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도 두 협정 모두 참여할 경우 시너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2라운드가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자기 편 만들기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정부의 손익 계산도 바빠지는 가운데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